나오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7월의 첫날, 이제 어느새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좀 빠른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고요. 또 어제 강했던 테마는 하루 만에 분위기가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홍콩 국가보안법 1호 체포 사례가 나오면서 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에 다시 좀 영향을 줬던 걸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장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오늘 0.08% 하락하면서 210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2100선을 위협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1.41% 하락하면서 727.58에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전간 후약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마감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는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오늘 초반에는 2128선에서 출발해서 계속 강세 보였지만 오후 들어 하락으로 전환해서 약세 유지한 채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역시나 강세로 출발해서 장중 2400선 이상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내 가파른 하락세 보이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오후 들어 하락으로 전환한 건 양시장 모두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셌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1,600억 이상 덜어냈는데요.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이 200억 이상, 기관이 400억 이상 덜어내면서 개인에게 좀 부담을 준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지수와 반대로 이슈와 함께 강세 보인 테마 SK그룹주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내일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은 좀 막판 스퍼트를 보여줬던 걸까요? SK가 붙은 관련주들 대부분 튀어 올랐습니다. SK증권, SK디스커버리 우선주 상한가고요. 이외 종목들도 장중 급등세 보였습니다. 또 오늘 장중에는요, 비료와 방산주, 또 남북 경협주가 함께 오르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오히려 남북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라고 말한 영향입니다. 주로 방산주와 경협주는 좀 반대의 흐름을 보여왔는데 오늘 함께 움직였다는 점 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슈 하나하나에 반응하면서 말 그대로 또 방향성도 정말 없이 움직이는 장입니다. 이런 시기에 또 7월 달 또 하반기 전략은 어떻게 챙기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오늘 1시간 챙겨가 보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탁 지금 유튜브로 동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보시고요. 또 들어가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수요일 오늘도 여러분들 구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정말 알쏭달쏭 알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도 참 크고 또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지수가 빠지면서 계좌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분들께 전략 점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강호진 한유경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고 또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걱정과 고민들 저희에게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저희 신규 매수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게시판 열어두고 있죠. 게시판은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자,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안내해 드리니까요. 요즘 시청자님 어떤 이슈와 또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어떤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시고요.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사연 받아보는 동안에 먼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는 먼저 강호진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피 오늘은 좀 하락장이긴 한데 또 계속해서 그 속에서 강한 종목들은 또 잘 가기도 했어요. 또 그룹과 테마별로도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장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는 상승을 보였지만 오후장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좀 늘어난 고무줄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 한 섹터나 한 테마가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루채 버티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탄력적인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좀 아쉬운 점은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미중 분쟁에 따른 우려감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종목들이나 좋은 섹터는 선별해 두되 지금으로서는 조금 짧게 대응을 하면서 좀 수익을 챙겨 나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보이면서 좀 지수 방어를 해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수요의 회복세 그런 부분들이 좀 담아 있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한유경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했던 이 소부장 관련주들도 한번 정리해서 넣어 두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섹터나 한 테마가 계속해서 꾸준히 강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고 또 그다지 탄력적인 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늘어난 고무줄 같은 장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은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짧게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코스닥은 한유경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 좀 여쭤볼게요. 코스닥은 오늘 좀 비교적 그래도 조금 코스피보다는 더 빠진 장이었는데 그래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바이오 종목들도 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계속 또 테마들이 좀 숨바뀜이 보였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오늘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이 코스닥 이 장중 이 마이너스 1%대로 하락 마감했어도 제가 오늘 이 코스닥 한마디로 그래도 이 상승 추세 지속이다라고 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이 급반등에 성공했죠. 이 최근 이 3일간 일본 캔들 이 고점을 돌파한 게 인상적인데요. 이 향후
이 추가적으로 나올 이 추가 부양책과 이 추가 부양책이 조금은 이 선반영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는 추가적인 다시 상승 랠리가 이어간다. 이런 이 선순환이 가능한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금일 이 미국의 이 전기차 테슬라가 이 7% 이 급반등하는 이 급등이 매우 훌륭하게 나와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 자일링스 등의 이 반도체 메이커의 상승도 이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베이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반대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조금 이 주춤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하락 없이 이 저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월에도 제가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2분기 실적이 매우 분위기가 우호적이고 이 유가의 추세적인 이 하락 우려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 측면에서도 이 미국의 이 우려가 제한적이고 이 국내 실적 낙관의 이 과열 신호가 아직은 조금은 이 미흡한 점이 이 한국 증시의 주가 수준이 아직은 이 매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국내 증시의 이 지속적인 상승을 가능케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국제 유가죠. 아직은 이 양호한 세계 경기의 이 회복 추세 그리고 이 미국 증시 이 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이 달러 약세 가능성 등이 이 원유 가격의 이 충분한 이 하락 등으로 추세적인 하락은 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 5G나 이 풍력, 수소차 또 제약이죠. 이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 반도체 또 소부장 이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이 수소차나 제약 바이오 쪽은 이 단기적으로 전략 보시는 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도 괜찮고 국제 유가 또 원달러 환율까지 굉장히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상승 추세 지속이다라는 관점을 주셨습니다. 코스닥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면서 가져가는 전략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고요. 저희는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저희는 성공 사례로 돌아올게요. 자, 11시 구해줘 스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 또 수익이 정말 장난 아니신데요. 자, 앞서 만나보신 수익들보다 또 오늘 또 새로운 성공 사례 수익이 있습니다. 또 이번엔 어떤 분을 구해드렸을지 시청자님 사연 먼저 다시 만나볼게요. 자, 오늘 먼저 구해드린 분은요. 이번엔 문자 사연이었습니다. 끝번호 4427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요즘 5G 투자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잡을 만한 종목 부탁드립니다. 단타로 쫓아가려니 손실만 늘고 정말 힘듭니다. 너무 재미없지만 않으면 좋겠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재미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 과연 통했을까요?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가 구해주셨네요. 에이스테크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매수가는 9,180원에 최고가가 15,600원 달성하면서 현재 최고가 수익률 69.93% 보였습니다. 약 70% 가까운 수익인데요. 축하드리면서 에이스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강호진 전문가의 전략 제대로 통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수익 대성공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추후 전략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님, 잡아주신 처음 목표가가 11,200원이었거든요. 1차 목표가를 지금 훨씬 넘어선 상황인데 에이스테크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열 상태로 좀 들어갔기 때문에 물량 출에는 아직 나오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처음부터 좀 말씀드렸었던 이 매매 전략이 일단은 1차 목표가 11,200원에 일부 수익을 챙겨두고 일단은 좀 더 보자.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난 25일에 목표가를 한 차례 터치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까지도 터치해주는 그런 강력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 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아직까지 보유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5일 이평선 한 13,000원 정도 구간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는 수익을 좀 챙겨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게 되면 이 테마에만 너무 집중하고 아니면 단기 급등주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좋은 섹터 그리고 좋은 기업을 선별해 두고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좋은 종목 잡아보시는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목표가 터치했고요.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였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의견 잘 들으셨던 분들은 수익 잘 챙기셨겠죠? 모두 수익 잘 챙기셨을 거라 믿고요. 또 보유 중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전략도 챙겨주셨으니까요. 또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바로 이어서 다음 수익도 함께 축하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시청자님 구해드렸을지 역시나 화면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자, 다음으로 구해드린 분도요. 이번에 문자 사연이었습니다. 끝번호 7783님의 사연 다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매매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들 요즘 어떤가요? 이쪽 섹터로 좋은 종목 선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었죠. 자, 전기 수소차 관련주 제대로 한번 공략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수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엔 한유경 전문가가 구해주셨고요. EM코리아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가 7,42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까지 최고가는 5,840원 도달하면서 현재 최고가 수익률 26% 보이고 있습니다. EM코리아 수익 축하드리면서 함께 중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EM코리아 같은 경우도요. 아직 잡아주신 목표가까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수익을 챙기면서 갈지 더 보면 좋을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유경 전문가님, EM코리아 중간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 좀 더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수소차 관련주로 해서 이 EM코리아를 좀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이 수소 모멘텀이 7월에도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다가올 7월 초에 이 세계 최초 이 수소 전시회가 우리나라에서 이 개막이 되죠. 예, 그리고 이 7월 8일이죠. 이 EU에서도 이 수소 경제 전략 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무려 이 수소 경제 산업 이 규모로 이 70배죠. 70배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지난주에 선정해드린 EM코리아 간략하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M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2050년 무려 이 수소차 관련주가 3,00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현 정부가 이 수소 산업이죠. 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역시 추가적으로 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EM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 공작기계 핵심 부품을 이 OEM 방식으로 생산해 지금 이 현대위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이 CNC 관련 수입 중 일본산 비중이 무려 91%에 달했는데 이 일본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CNC 공작 기계를 국산화 노력이 현재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소 충전소죠. 이 수소 충전소가 이 정부 로드맵 정상 궤도 시 연 400억대 이 매출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뿐만 아니라 또한 이 아이템 또 추가적인 아이템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죠. 이 연 수십억 이익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환경 에너지 사업에서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2020년 연내 가시화될 전망이고요. 향후 연간 60억 원의 이 새로운 수익과 최대 200억의 매출이 창출될 이 잠재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매년 이 한두 개씩 동사의 이 폐기물 플랜트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을 이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수소 충전소와 이 폐기물 시스템,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이 부진함을 극복하고 이 하반기 추가적인 이슈에 힘입어 보다 이 성장성을 이뤄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좀 선정드렸다시피 이 저점 1950원 부근에서 무려
5,800원 구간까지는 이 급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 눌림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 눌림 나왔을 시 이 타이밍 다시 한번 잘 잡아보신다면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선정해드렸던 목표가 한 7,420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EM코리아 다시 한번 이 성장성 체크를 해주셨고요. 지금 눌림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 잘 공략하셔가지고 좀 더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잡아주신 목표가 7,420원까지 더 봐도 좋다라고 중간 점검 해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 정말 수익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도 구해드리고 있고 또 중간 점검도 함께 하면서 전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7월에는 좀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구해줘 스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열어볼 텐데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저희에게 계속해서 사연을 보내주셔야 또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종목 구해드리고 있고요. 또 사연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고 또 편안하게 글을 남기실 수 있게 저희가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지금 깜빡깜빡하는 버튼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자, 시청자님은 요즘 어떤 업종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어떤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시고 또 수익은 얼마 만에 내고 싶다 하고 기간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성향에 맞는 종목들로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오늘 방송 시간이 짧아서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리니까요. 걱정 말고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오늘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봐야겠죠?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오늘은 게시판 사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권영선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늦은 저녁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에서 쉬엄쉬엄 주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좋은 종목 선정해 주시면 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권연선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풀어드릴게요. 좋은 종목 고르기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한유경 전문가에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은 오늘 어떤 업종이나 테마를 남겨주시진 않았고요. 그냥 좋은 종목 구해주세요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워낙 시장에 이슈도 많고 또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서 좀 종목을 구해볼까요? 네, 제가 지금 이번에 들고 온 종목은 좀 두산바켓이라는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이 두산바켓 이 종목 일단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 이 글로벌탑 이 소형 건설 장비 일단 업체고요. 이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이번 이 미주와 이 유럽 전시 시장의 이 안정성, 이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지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후에 이 주가가 이 기대보다는 빨리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가 이 회복세가 가장 강했죠. 이 첫 번째로는 이 중국 건설 기계 이 시장 보복적인 이 턴업과 두 번째는 이 매각 이슈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이 영향으로 두산밥
바켓도 이 비슷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서 좀 제가 선정을 해봤고요. 두산그룹에서 이번에 이 3조 원 이상을 회수해야 되는 이 산업은행의 계획이 수십 개일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 두산중공업을 일단 제외하고는 이 모든 사업이 매물로 나올 수 있고요. 그중에 이 두산바켓 또한 이 매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글로벌 건설 기계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가는 급등했다. 이 다시 빠르게 반등이 나와졌고요. R&D를 통한 이 제품 혁신이나 이 신흥시장 진출 등을 통해서 이 건설 기계 및 이 포터블 파워죠. 이 시장에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이 갖춘 기업이라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 미국 인프라나 이 투자 기대감 등으로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하반기 두산 밥캣 에 대한 이 관심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이 올해 급락 이후에 이 다시 한번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두산그룹이 일단은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어느 정도 이 확정이 된 이후에 두산바켓이 주가에는 이 실적이 조금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 매물대 구간인 이 31,800원 선이 조금은 이 저항대로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목표가는 한 31,100원 구간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4,900원 구간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좋은 종목 구해보기 함께 해봤는데요. 두산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 두산 밥캣으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도 구해조스탁에 등장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여러 전문가가 함께 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두산 밥캣 목표가 31,100원 선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4,900원 잡고 대응해보시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전략까지 함께 잘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 얘기대로 또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또 게시판 다시 열어볼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권영호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하셨던 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소부장 관련주 중에 좀 담아볼 만한 종목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너무 빠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권영호 시청자님의 사연도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저희 방송 항상 잘 챙겨보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하셨던 부분 체크해서 이렇게 사연에 남겨주셨네요. 자, 강호진 전문가에게 이분 사연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전에도 방송에서 이렇게 소부장 좀 짚어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요. 이분 사연은 제가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어떤 종목으로 집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캠트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 소부장에 대한 육성 소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일본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된 지 1년이 이제 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고 WTO를 통해서 지금 제소 신청을 했고 계속적으로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세 가지 품목이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 불화수소 측면 같은 경우에는 SK 머티리얼즈나 아니면은 이 램테크놀로지가 불화수소를 생산에 성공하게 되면서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토레지스트도 그 품목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 포토레지스트는 국산화가 좀 비교적 더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캠트로스라는 기업이 이 포토레지스트를 구성하는 이 핵심 소재, 광계 시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광계 시제를 통해서 이 포토레지스트의 성능이 좀 좌우가 되기 때문에 분명 국산화가 좀 필요한 소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EUV 포토레지스트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불화수소보다는 보다 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기사가 나왔는데 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일본을 통해서 좀 수입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로 삼성이나 LG 그리고 SK 등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산화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또 대형 업체와 공급사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도 2차 전지용 불소수지를 좀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2차 전지용 소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산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 불소수지를 생산하는데 첫 생산에 성공을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가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뭐 1,2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계속적인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6월 중순에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은 이 북한발 이슈로 인해서 시장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WTO 제소 신청 진행이 되고 있고 절차대로 계속적으로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증가할 때가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이 19년도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좀 이어왔다가 이제 막 장기 이평선 상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목표가를 좀 잡자면 직전 고점 부근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3,6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한 방향성을 잡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하단 직전 저점 부근인 2,95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키워드 주셨는데요. 그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 포토레지스트에 관심을 두고 좀 종목을 구해 주셨습니다. 캠트로스로 구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3,6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좀 짧게 2,950원 잡고 대응해 보시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구해주신 종목이 또 시청자님의 계좌도 꼭 구할 수 있도록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되죠. 자,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시간이 짧아서 오늘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보다 길게 사연 남기시라고 저희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려면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로 이어지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만나보신 사연들처럼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의 베스트 사연 참고하셔서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들어온 사연 만나보고 있을게요. 바로 다음 사연 게시판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제 친구랑 또 이름이 똑같은 분이 있어요. 변원정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직장 다니면서 늘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좋은 종목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변원정님의 사연도 함께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이번엔 애청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또 꼬박꼬박 봐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변원정 시청자님의 사연은요, 바로 한유경 전문가에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직장 다니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또 애청자라고 하시니까 더 좋은 종목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 구해볼까요? 네, 제가 이 직장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좋아하는 종목은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이 드림 CIS라는 이 신규 상장주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드림 CIS라는 종목은요, 이 국내외 임상시험 이 위탁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이 기업이고요. 이 타이거메드라는 이 중국의 이 드림 CIS를 포함한 이 46개의 국내외 자회사를 보유한 이 중국 최상위권의 이 CRO 이 전문 기업으로 약 10조 원, 이 시가총액을 기록 중인 이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드림 CIS는요, 이 타이거메드를 이 피인수한 이후에 이 조직의 안정화와 이 신규 수주의 증가, 그리고 이 글로벌 프로젝트 능력 향상 등으로 이 상승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이 글로벌 과제 증가 및 이 글로벌 제약사 비중 증가, 그리고 이 고부가 가치 과제죠, 이 수주 증가와 함께 이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드림 CIS 일단은 이 임상 시험 및 이 시판 후에 이 조사 등 이 기반 사업군의 이 강화와 함께 향후 이 해외 과제 확대, 그리고 이 의료기기 임상, 그리고 의약품 등록 사업 등 임상 시험 관리 IT 솔루션 등의 이 다방면의 이 신규 사업을 확대하며 글로벌 임상 시험 이 전문 기업으로 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드림 CIS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전략 대응 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5월 22일 날 이 상장을 한 종목이고요. 이 상장 이후에 이 다시 한번 이 눌림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최근 다시 한번 바닥 잘 다지면서 재차 이 급등 준비를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 고점 부근을 이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이 주가 턴어라운드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으므로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 이 상단 부근인 한 27,000이죠. 27,1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6,600원 부근을 이 볼린저 이 내에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은 다니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께 딱 맞는 사연일 것 같은데요. 드림 CIS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차트 보시면서 또 이전 고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된다라는 점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요, 27,100원 잡고 보자라고 살펴봐 주셨고요. 손절가는 26,600원 잡고 대응하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수익 꼭 챙기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들어와 있을지 함께 열어볼게요. 자, 끝번호 8773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시장이 오락가락하니까 또 매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바닥에서 모아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시장 안 타는 종목이면 좋겠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8773님의 사연 함께 화면으로 먼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장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시청자님의 마음이 또 제 마음과 같습니다. 시장 너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또 안 타는 종목 원한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강호진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일단 정상적인 시장은 또 아니에요. 변동성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도 어떻게 공략을 해봐야 될지 전략 함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구해볼까요? 네, 이런 시장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게다가 시장 이런 경기에 대해서 좀 비교적 영향이 적은 이 섹터라고 좀 볼 수 있는 게임주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베스파라는 기업인데 최근 이 게임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NC소프트나 아니면 뭐 넥슨GT 이런 대표적인 게임주들 역시 뭐 흐름을 보게 되면 우상향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임으로 킹스레이드라는 게임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킹스레이드를 통해서 재성장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3개년 연속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나타나게 되면서 충분히 롱런을 할 수 있는 게임이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었는데 일단은 매출 비중을 보자면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가 일본에서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인기가 조금 좋다 보니 이 킹스레이드라는 IP를 두고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무래도 이 애니메이션이 방영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IP에 대한 실적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하반기에 4개의 추가적인 신작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아무래도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처럼 이 개발 비용을 무형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개발 비용을 모두 무형자산 처리가 아닌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이게 개발 비용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 둔 거라면 오히려 이 하반기에서 이 4개의 신작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크게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매수 주체가 조금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 한쪽이라도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어야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6월부터 계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 지금 위치한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이 기관에서 매수세를 보여준다라고 그러니까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라면은 이제는 추세 전환이 이뤄질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평선이 완전하게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방향성을 이제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바닥 구간에서 평균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주가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가 지수 반등에 따른 그냥 동조화되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실리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이 상장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이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으나 이제 2년간 계속적으로 우하향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막 이 수렴 구간에서 상향 돌파, 이 240선을 상향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좀 잡자면 일단 직전 고점 부근이었었던 17,0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 11,5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는 좀 바닥권의 종목을 놀아보자라는 관점과 함께 베스파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잡아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겨가시고요. 빠르게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최남규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평소 즐겨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섹터를 잡아야 수익이 잘 날까요? 저는 아직은 초보입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남규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초보 투자자님의 사연 열어봤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한유경 전문가에게 바로 맡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분도 바로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구해볼까요? 네, 제가 또 이 바로 구해드리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 수소차 관련주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 삼화전기고요. 제가 7월에도 이 수소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 수소차 전시회가 또 개막을 하고 이 7월 8일 이후에서도 이 수소경제 육성을 발표하는 만큼 이 삼화전기라는 이 종목을 좀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요, 이 콘덴서를 주로 생산하는 전기전자 부품 업체이고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이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이 차세대 전력망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번 이 그린카 육성 수혜를 받고요. 이 수소차나 MLCC, ESS 등 이 다수 테마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전략 대응 방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무려 저점 대비 3,000원 구간에서 5만 원 부근까지 한 번 상승 추세 잡으면 무섭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최근 주가 흐름 역시 7,500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눌림 흐름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초 그린카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수소차,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공급, 그리고 그린카 육성 수혜, 수소차, MLCC, ESS 등 테마의 다수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실적 개선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눌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과거 5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6,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도 한 17,000원 구간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수소 모빌리티 쇼 또 앞으로 3일간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소차 관련주 또 기대가 된다고 하십니다. 수소 전기차 핵심 부품과 또 생산 공급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삼화전기 구해 주셨고요. 넓게 5만 원까지도 봐도 좋지만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 잡아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26,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잡아 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겨 가셔서 우리 초보 투자자님 또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하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 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강호진 한유경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또 내일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또 MTN 검색하시면 지금 들어오시면 또 계속해서 동시 시청도 가능하시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